안녕하세요. 시너지를 내는 작가 유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 책은 김영하 소설가의 여행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행 많이 다니시죠? 이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혹시 이 책 읽으셨나요? 김영하 소설가는 여러분들이 아마 소설 쪽으로 많이 책들도 많이 보셔가지고 잘 아실 건데, 이건 산문집인데 그 여행에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가장 핫하고도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로 등극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행을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한번 생각해보는 어떤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김영하 소설가의 뭔가 이렇게 지금까지 여행했던 그런 특별한 어떤 본인을 매혹하고 여러분들을 매혹할 그런 9개의 어떤 그런 테마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이제 이렇게 여행을 그 경험을 이렇게 한번 읽다 보니까 중국에 이제 뭔가 몰입을 하기 위해서 소설을 쓰기 위해서 중국에 이제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그 입국장에서 여권은 만들었는데 이제 비자를 이렇게 발급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추방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김영하 소설가가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예정되지 않고 어떤 그런, 그때는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어떤 특별한 새로운 어떤 그런 신선한 경험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또 이렇게 성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소설의 어떤 그런 그 자극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모티브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책 속에 이제 내용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여행 쪽에 관련돼 가지고 실은 여기 이제 책 속에 이제 보면 18페이지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행을 소재로 해가지고 이제 책을 쓰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뭔가 정해진 어떤 그런 툴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를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그 뭔가 정형화된 어떤 플랫폼이나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딱 그 툴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글을 쓰게 되면 독자들은 예를 들면 식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개의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 일어났던 어떤 실패담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오히려 사람들에게 알면 긍정적인 어떤 그런 동기가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긍정적인 어떤 모티브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예정된 정해진 어떤 그런 수순이 아니라 알면 뭔가 새롭고, 그 다음에 돌발 상황 아니면 실패담 가서 열면 그런 것들도 오히려 열면 사람들한테는 그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행의 책이 여행의 이유잖아요. 근데 각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행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근데 여기 이제 책 속에 보니까 22페이지에 그런 이야기겠네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우리의 내면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어떤 그런 강력한 바람이 있다. 여행을 통해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과 세계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그런 마법적인 순간을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바람은 그야말로 뜻밖이어야 한다. 뜻밖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걸 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를 예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순간적으로 일면 아니면 그 돌발적인 상황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 놀라움을 또 발견하고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면 자신과 세계에 대한 어떤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혹시 여행을 하시면서 어떤 놀라운 깨달음 이런 것을 얻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각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마법적인 순간이라고 이제 여기는 김영하 소설가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인상 깊게 다가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인생과 여행은 이렇게 이분 이야기하면 신비롭다 하면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어떤 실패나 어떤 그런 시련, 좌절을 겪는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그 안에서 얼마든지 기쁨을 찾아낼 수 있고
또 뭔가 행복을 느끼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인생과 여행은 뭔가 신비롭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도 상당히 인상 깊게 다가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51페이지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보면 기대와는 어떤 다른 현실에 실망하고 대신 생각지도 않던 어떤 것을 얻고 그로 인해 인생의 행로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또 한참의 세월이 지나서 오래전에 겪은 멀미의 기억과 파장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그러다 문득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여행은 언제나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되게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기대를 많이 했는데 현실에 또 실망도 하고 그러잖아요. 현지에 가서 보면. 그리고 또 실망을 했는가 싶었는데 또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그런 거기서 너무 좋은 어떤 그런 사람과 만난다든가 아니면 풍경을 만난다든가 어떤 영감을 얻는다든가 이제 그런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은 여행의 묘미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한테 전달하고 있지 않는가. 9개의 이제 본인의 특별한 어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 여행의 어떤 그런 그 철학, 여행의 어떤 그런 묘미 이런 부분들을 우리한테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분이 이제 김영하 소설가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소설과 여행이 일면 다름 같지만 미지의 세계를 어떻게 보면 뭔가 애정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항로를 막 찾아가고 새롭게 뭔가를 플롯을 추구하고 이런 측면에서 여행과 소설은 흡사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서두에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이 6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물론 소설의 서두에 썼는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여행 쪽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리면 소설도 또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소설을 쓰는 것이 한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라 믿었던 때가 있었다. 어린아이가 레고를 가지고 놀듯이 한 세계를 내 맘대로 만들었다가 다시 부수는 그런 재미난 놀이인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런데 아니었다. 소설을 쓴다는 것은 마르코 폴로처럼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여행하는 것에 가깝다. 우선은 그들이 문을 열어줘야 한다. 처음 방문하는 그 낯선 세계에서 나는 허용된 시간만큼만 머물 수 있다. 그들이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면 나는 떠나야 한다. 더 머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또다시 낯선 인물들로 가득한 세계를 찾아 방랑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자 마음이 편해졌다. 어떻게 보면 김영하 소설가는 되게 행복한 분인 것 같아요. 소설도 그렇고 일면 여행도 그렇고 뭔가 애정되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쪽에 머물고 그다음 방랑을 하고 또 시작을 하고 일면 그러면서 또 여행을 하면서 또 새롭게 일면 원래 예정된 그런 플롯에서 머물지 않고 새롭게 뭔가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원천으로 삼아서 또 소설로 구현을 하고 새로운 모티브를 얻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런 부분들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뭔가 몰입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보면 아마 여러분들 소설 읽으신 책들 많이 있나요? 뭐 고전이나 아니면 근데 여기도 이제 보면 김영하 씨가 이제 그런 얘기 했네요. 뭐냐면 오래전에 읽은 소설을 만약에 다시 펼쳐보면 어때요? 놀란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억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기억은 과거를 편집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편집.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경험한 거지만 이미 내 기억 속에는 사라져가지고 그냥 어렴풋이 예를 들면 그게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기억 속에서 원래 있던 팩트는 그대로 있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편집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여행한 그런 내용들을 뭔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거 그것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김영하 소설가는 산문집을 통해서 아니면 소설을 통해서 물론 해가지고 어떤 나라에 가가지고 인상 깊었던 내용을 그대로 소설로 옮겨오는 건 아니지만 그때 경험했던 어떤 특별한 순간을 통해서 알면 거기서 뭔가를 아이디어를 얻고 영감을 얻어가지고 소설로 표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산문집으로 열면 이렇게 구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마도
이 베스트셀러 잘 나가시는 어떻게 보면 소설가 김영하표 어떤 그런 성공 방정식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멋진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81페이지 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냐면 무슨 이유에서든지 어딘가로 떠나는 사람은 현재 안에 머물게 된다. 보통의 인간들 역시 현재를 살아가지만 머릿속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후회와 불안으로 가득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공감이 많이 가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책 속에 이제 보면 97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 모든 여행은 끝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게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된다. 막상 일면 내가 뭔가 여행을 하고 몰입을 했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는 몰입할 때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빠져나와서 그 상황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잖아요.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조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때 그 당시에 뭔가를 느끼고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한참이 지나서 일면 또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여행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건 또 다른 어떤 묘미가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책이 여행의 이유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왜 여행을 하세요? 여행을 하는 이유가 어떤 거세요? 네, 여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이제 공감하실 것 같아서 이제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 내가 이제 김영하 소설가가 내가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 현재를 위협하는 이 어두운 두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 과거에 대한 어떤 후회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 누구나 다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대해서 물론 만족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알면 어떤 간에 후회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알면 불안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뭔가 그런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알면 여행을 하는 거다. 여행의 묘미는 현재를 직시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117페이지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행의 경험은 켜켜이 쌓여 일종의 숙성 과정을 거치며 발효한다. 한 층의 간접 경험을 쌓고 그 위에 직접 경험을 얹고 그 위에 다시 다른 누군가의 간접 경험을 추가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공감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보니까 또 뭐가 있나? 여기에 보면 오디세우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오디세우스 이야기가 실은 이제 신화나 이런 쪽하고도 또 관련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디세우스가 뭔가 그냥 정상적인 궤도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여행을 했으면 자기에게 뭔가 더 고난이 이런 것이 안 닥칠 건데 뭔가 허영심, 그잖아요. 허영심이나 어떤 그런 오만? 근데 이런 것이 중간에 발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면 뭔가 나 자신만의 어떤 그런 걸 바깥에 나가면 여행 가면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주변에 모르는 사람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열면 뭔가 허영심이 발동을 해서 스스로 열면 뭔가 그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뭔가 내려놓으려면 뭔가 나를 내려놓는 거 그리고 내 존재감 가치를 내 정체성을 알면 너무나 알면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또 여기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somebody가 아니라 뭔가 nobody 나를 내려놓고 뭔가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여행하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행의 이유 도움이 되셨나요? 소설가 김영하표 어떻게 보면 산문인데 여행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